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의 맨하탄 비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베니스 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산타모니카, 그리고 말리부 해안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호모사 비치가 있고요. 레전더 비치가 있고, 거기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면 팔레스 버디스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맨하탄 비치는 저한테 올 때마다 뉴욕 맨하탄에서 살았던 여러 일과 추억, 그리고 힘들었던,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했던 제2의 고향이었다 블로그에 썼던 뉴욕 생각이 항상 나곤 합니다. 네,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각자 저처럼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겉으로는 다들 밝고 지금은 안전한 자기의 모습을,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맨하탄 이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힘들었던, 그러면서도 또 제가 그곳에서 인생을 다시 배우며 많이 변했던 저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맨하탄은 저에게 큰 공부를 안아준 곳이기도 합니다. 맨하탄 이름을 갖고 있는 맨하탄 비치의 이름은 아마도 이곳에 역동적이고, 그리고 바다 또한 다른 비치보다 한가롭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봤을 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비치의 모습 때문에 바로 이곳이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상.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비치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 또 LA의 맨하탄 비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또 늦은 시간에 저는 오늘은 나왔습니다. 조금 6시가 다 되는 시간이고요. 점점 LA도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있어서요. 이제 제가 볼 때 코트를, 여기는 갑자기 밤하고 아침에는 춥고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이래서 이제 쌀쌀한 것을 제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켓을 입고 다녀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맨하탄 비치의 영상도 좀 들여다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자가 아파트 빼면 빈털터리, 70대 독고남의 비극, 이런 타이틀입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첫 집이다. 내 전부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팔 수는 없다. 이렇게 70대 깡통 할아버지의 내용이 있고요. 부산에 사는 70대 이모 씨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깡통 할아버지로 불렸다. 공과금 낼 돈이 없어 전기, 가스, 수도를 하나도 쓰지 않는 바람에 궁핍한 생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음식은 깡통에 불을 붙여 데워 먹고요.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고 있어서 화재가 날까 두렵다는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독거 노인이었다고 하네요. 전기와 가스가 끊긴 집에서 촛불과 난로에 의지하며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삶을 이어왔다. 최소한의 의식주만 유지하면서 끼니도 달걀 몇 개를 구워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했다. 집 외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극심한 빈곤 상태였지만 그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집이 있으면 지원받기가 힘들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오호, 시가 8억 원을 넘긴 고가의 아파트였다. 70이면 이거 8억 뭐에 쓰시려고 그러시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비현실적이어서 거짓말 같지만 실하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신고로 할아버지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고집이 세지어 나이 들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공색해도 나의 전부인 이 집을 팔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과 정체성의 일부였던 셈이다. 오랜 추억과 정체성의 일부,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과 건강과 이런 거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이웃 돕기 성풍이라도 들어오면 먼저 챙겨주고 가끔 들여다보는 정도의 돌봄만 받았다고 합니다. 8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웃 돕기 성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먼저 챙겨주고 가끔 들여다본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나이가 들어버린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째야 할지. 사회복지사 한 분이 최근에 책을 펴냈는데요.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연아입니다. 해서 할아버지와 사회복지사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집안은 낮이라 전기가 끊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환했다.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 고개를 내미는데 내민 얼굴에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너무 깡말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몰골이었다. 아까 내용으로 음식은 깡통에 불을 붙여 데워 먹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다니 그래서 화재가 날까봐 민훈이 쏟아줬다는 얘기. 그 말이 그 모습에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수년째 빨지 않은 듯 시커멓고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 한눈에 봐도 심각한 위기 가구였다. 비현실적이어서 거짓말 같지만 실하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인생 말년에 더 중요한 현금 흐름. 할아버지는 겉으로 보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어르신이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궁핍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집은 자산으로 존재했지만 금융 자산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태로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간다 한들 집을 팔면 12억 원 이상의 상당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을 수 있지만 자식한테 상속으로 받을 때는 50%를 세금으로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제 60 또 65세가 넘어가면 현찰이 많이 필요하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자식도 풍족한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병원을 가게 되거나 뭘 하든 간에 돈을 쥐고 있어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세금을 자식이 상속세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 다 주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시면 그냥 그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야 싶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정직하고 좋은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귀에 들으시면서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소득이 끊기는 노년에 오히려 금융 자산 비중이 낮아지면서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총 자산의 약 20%에 불과합니까? 와, 통계가 20%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50%여야 되고요.
많으면 70%까지, 부동산은 30%로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파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있을 때 양도세 내고요. 그리고 증여세를 차라리 50% 상속세보다는 적죠. 20%를 내고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일본 등 선진국 고령화들은 현금, 연금, 저축과 같은 금융자산 비중이 60%를 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최전선에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끈질기게 구제하려고 애썼다. 사회복지 공무원, 아까 책을 쓰신 분, 근처로 갈 일이 있어 할아버지 집을 들렀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네요. 이상하다 싶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싱크대 앞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119에 신고했고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다. 검시 결과 나온 사망 추정 시간은 며칠 전이었다. 할아버지는 늘 입고 있던 더럽고 구멍 난 옷이 아니라 우리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결국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책임진 건 사회복지사들이었다.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었다면 할아버지의 마지막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에 안타깝게 생각한 사회복지사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경쾌하고 그리고 노후를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가지고 있는 집에 애착을 버리고요. 현금화한 후에 더욱더 영양가 있고 보람된 나의 노후를 맞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맨하탄은 정말 빡빡하고요.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세계적인 금융이 있는 월스트리트를 비롯해 그곳의 문화, 예술, 별것이 다 그곳에 있지요. 미술을 비롯해 요리까지. LA 또한 이곳이 바로 미국의 50개 중에 GDP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LA는 또 미국 50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LA의 날씨가 너무 좋고요. 1년 4계절이 확실하게 있지만 눈은 이곳에서 2시간에서 3시간을 거쳐 가야 산 쪽에서 이렇게 스키도 타고 눈도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지각색의 금융을 비롯한 IT 산업부터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이곳 LA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맨하탄으로 만들어서요, 빡빡한 LA의 건물과 바쁘고 일밖에 모르는 넉넉하지 못했던 뉴욕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LA 와서는 정말 여유가 좀 많이 있었었다. 그리고 노후를 상당히 잘 보내면서 지낸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후에는 역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즐길 거리, 그리고 좋아하는 거리, 특히 취미죠. 그리고 돈 문제, 그리고 여유와 그리고 느긋함, 그리고 내려놓는 거, 모든 것이 정말 다 필요한 노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높은 고뇌의 고지까지 오른다면 최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자, 오늘 맨하탄 비치 쪽에서 또 제가 지내왔던
뉴욕 맨하탄을 생각하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틀린 두 곳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